안녕하세요. 대형 멘토 신범철입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다들 건강 관리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올해는 더 좋고 기쁜 일들만 있도록 저희가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올해도 여러분들 옆에서 항상 서포트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 채널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볼 기업은 코오롱 인더고요. 코오롱 인더에 대한 이슈와 주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오롱 인더 죄송합니다. 일단 코오롱인더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그룹 내에서 매출의 한 70%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리고 이 기업에서 제일 중요한 사업 부분은 이제 사업자 지분에서 타이어코드와 아라미드다. 그리고 여기서 50% 조금 안 되게 차지한다라고 말을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코오롱인더가 이런 사업의 다각화를 할 거다라고도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를 제가 아라미드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라미드를 이용해서 하게 되면은 어떤 친환경적인 면모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나중에 생각하고 또 이제 코롱인더가 하나 눈독 들이고 있었던 게 이런 2차 전지 리사이클링 사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롱인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업자 진군 이외의 사업 불과 말고도 2차 전지 관련 투자를 해서 이런 신사업을 육성을 하겠다. 즉 이제 미래의 먹거리를 찾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채택된 게 이런 리사이클링 사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코오롱인더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 중에 하나가 친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리사이클링 사업에서 진출한 게 이제 친환경적인 면모가 보이는 거죠. 결국에 이제 리튬을 추출하잖아요. 리튬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이제 약품이 사용되거든요.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약품이란 게 인체에도 유해하고 자연에도 유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땅속에 묻게 되면은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리사이클링 사업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코오롱 인더가 이 리사이클링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 한 방법이 지분을 인수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22년도죠. 22년도에 이제 국내에서 유일한 리튬 메탈 응급제 제조 기업인 이제 니바 코퍼레이션이라고 있습니다. 니바 코퍼레이션에 인수가 아니라 투자를 하는 겁니다.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100억 원을 투자를 해서 이제 주주로 올랐었고 그걸 이 니바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페리튬이죠. 이제 리튬 이런 페리튬을 재활용을 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또 이제 독자적인 이제 방막화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고순도 리튬 메탈을 생성한다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뒤에 말했던 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것들을 조금 제외하고 보면은 그냥 결국에 리바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리튬을 이제 리사이클링하는 기업이다라는 거였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한 곳은 이제 23년이죠. 23년에서는 이제 또 이제 RD 솔루션이라고 있어요. 그럼 RD 솔루션에 이제 45억 규모의 지분 투자 계약을 맺었다. 여기 같은 이제 RD 솔루션 같은 경우도 결국은 폐배터리에서 이제 금속을 선택적으로 회수하는 거죠. 리튬 배터리면 다시 리튬을 회수하고 또 이제 뭐 NCM 같은 배터리면은 니켈을 다시 회수하거나 뭐 코발트를 다시 회수하거나 결국에 이제 니바나 RD솔 같은 경우는 이런 리사이클링 2차 전지 사업을 하는 곳이다. 그리고 코오롱 인더는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었다. 왜냐면 다시 이제 이런 타이어 코드와 아라미드를 더 넘어가서 사업을 다각하기 위한 미래 먹거리로서 선택을 한 거겠죠. 그래서 앞으로 코오롱 인더가 이런 2차 전지 쪽으로 어떻게 나아갈 건지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겠죠. 물론 지금 2차 전지가 현재 뭐 어닝아웃 되면서 약간 조금 불안한 모습을 조금 보이고 있고 23년도 그렇지만 24년에도 약간 어떤 시장에 대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전기차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 독일과 노르웨이에서 그렇게 많이 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봤을 때 향후에는 이런 전기차 시장이 대중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수를 하는 포로인더를 조금 유심하게 지켜보면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제가 이제 코로인더에도 지속적으로 말했던 부분은 60평선이 하방으로 향하고 있다. 하다가 완만해졌다. 그렇다 보니까 추세가 나온 상태는 아니다라는 거죠. 일단 얘기하기 전에 앞서서 저희는 리딩의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차트에 대해서 되게 이제 말을 많이 하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 하나로 어떤 시나리오에 대해서 가격대적인 측면에서 시나리오를 설명하기 때문에 이 점은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상방으로 돌지 않았기 때문에 추세 자체가 이제 상방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 이 부분에서 5평선, 10평선, 20평선이 상승을 하면서
이제 만약 쭉 이어졌다면 이렇게 6평선이 돌 수도 있었겠지만, 근데 여기서 다시 하락이 나오면서 5평선과 10평선이 다시 하방으로 향하고 있고, 10평선이 이제 완만하게 상승 중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단 포로인더 같은 경우는 지켜줘야 될 부분을 잘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이런 43,000원 부근이었죠. 근데 이제 오늘 제가 간신하게 방어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런 부분들을 잘 지킨지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을 잘 지켰을 때 나올 수 있는 일이 어떤 게 있냐면 이제 20평선과 60평선의 골든 크로스가 예정이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기적인 20평선과 60평선으로 골드크로 인해서 단기 추세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마련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상승의 추세를 먼저 확인하기 전에 어떤 가격을 잘 방어해 주는지를 먼저 지켜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여기서 눌렸을 때 이제 바로 이제 조금씩 조금씩 떨어진 게 아니라 양봉이 하나 나와주면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하자면 코어로인더 같은 경우는 아직 추세가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단기 추세가 나올까 했었는데 이렇게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서 이게 나올지 말지 아직 잘 모르는 상태니까 일단은 43,000원 부근을 잘 지켜주는지 그걸 잘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은 이제 나중에 생각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시나리오에 대해서 하나 더 말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게 상승에 대한 시나리오 어떤 것들을 말했다면 막 하방으로 간다라고 했을 땐 일단은 이제 지켜줘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겠죠. 4만 원 라인들, 그 저점 부분들 이런 것들도 잘 지켜주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 1차적으로는 43,000원 부분 잘 지켜주는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어떤 시나리오적으로 알아봤고요. 코어링더에 대한 추가적인 이슈와 주가의 변동사항이 있으면 제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코어링더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형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